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락강 31번째 강의 주제는 오브제아의 역사입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예도는 특히 오늘 강의에서 구구들의 사물인 자기들만의 공산주의 개념과 죽은 신, 구구 기독교, 구구 개신교에 의해서 형성된 죽은 신이라고 하는 이 빈 껍데기의 기표들을 함께 다루면서 여러분들을 사유여행에 초대하겠는데요. 뭔가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해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는 이미 4, 5년 전에 락강의 오브제아 개념을 특히 미학적 관점에서 화가들의 시선과 응시와 연관하여 풀어냈죠, 그죠? 그래서 예도가 락강의 미학 오브제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락강 12번째 강의 예도에 오늘은 락강의 에크리와 그리고 다양한 그의 세미나에서 나타나는 오브제아, 락강의 사유에서 오브제아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갔으며 그 개념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철학적 사유에 적용시키는 슬라보의 지적은 어떤 방식으로 이 개념을 가져갈까? 그것까지 뚫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깊이 있고 넓게 락강의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오브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분석에서의 인식론적 대상을 의미합니다. 철학적 인식론에서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되는 사물이 있는 것처럼 정신분석학에서는 욕망하는 주체와 아니면 충동과 본능에 의하여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되는 사물이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의 박물관에는 도대체 어떤 욕망의 대상들이 숨어 있을까? 그게 바로 오브제 뿌띠안 거야, 여러분. 이것은 상상계에서는 자아와 그 자아가 욕망하는 대상, 이렇게 짝지을 수 있고요. 거세를 당하여서 거세의 흔적을 가진 이 주체가 언어를 배우면서 상징계로 진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표들의 선물을 얻게 되잖아, 그죠? 여기에서는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대립상, 거기에서 이 오브제아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의 인식론은 철학적 인식론과는 또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죠? 물론 철학에서 니체 이후에 베르그송과 하이데거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의 철학자들 바디우와 지제게 21세기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 주체 철학은 정신분석학을 포함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근대의 주체 철학 데카르트, 칸트 그리고 휴먼은 조금 다르겠죠, 그죠? 로크와 버클리 등등 이러한 지각
어깨 감각을 갖고 바깥에 인식 대상을 상정하고 그 관계성 안에서 철학의 사유를 이야기하는 그런 인식론과는, 정신분석학의 인식론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이것은 충동과 본능에 근거한 무의식적 욕망의 대상인 거예요. 심지어 그 대상은 사랑과 증오에 의하여, 그리고 질투와 시기, 그리고 말짱한 이성으로 자기가 사유한다고 할 때조차도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리비도의 부착과, 그리고 그것을 떼서 내투사하는 정신분석적 주체의, 자아의 인식론적 놀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식론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오브제아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욕망의 주체에 대립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쌍인 거예요. 락강은 이것을 오브제아라는, 오브제부띠아, 오브제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치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을까? 이 개념은 왜 페티시즘의 환자가, 페티시에 빠져 있는 환자가 특정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사물을 신처럼 섬기고, 그죠? 거기에서 좌절했다가 또다시 리비도를 붙이고 반복 강박에 빠져서 자기의 주의상스를 발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까? 사실 이건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욕망의 특징이겠죠. 그죠? 인간은 사물의 욕망을 부착시킵니다. 리비도를 부착시키고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자기 자신만의 상상계의 세계를 형성하는 거야. 누구든지. 그래서 이것이 정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신의 지위까지 올라가고, 이거는 그것을 상상하는 자에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디에나 무소부재하는 그런 사물로서 실제 중에 실제가 되어버리는, 리비도의 고착을 통하여 진기한 우상숭배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구구들이 갖고 있는 사물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락강은 특히 세미나 2 1955년도의 논문, 프로이트 이론과 정신분석 기술에서의 자에서 특히 상상계의 거울 단계에서 자아가 거울 이미지로 투사하는 그 대상, 오브제 뿌띠아, 이것이 뭔가 더 강력한 비대칭의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거울로 투사해서 형성되는 그 대상은 자아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아와 거울 사이의 중간에 놓인 그 공간은 이 상상하는 자아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그 대상들에 의해서 그 자아의 세계 자체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죠? 문제 제기를 하잖아. 이것은 상징계의 주체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단지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락강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욕망하는 주체가 대상을 형성하는 그 순간 오브제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계의 기표들의 의미와 연세에 갇히면서, 그러나 그 의미와 연세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듯한 실제의 잉여, 실제의 찌꺼기, 잔재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죠. 그죠? 그래서 세미나2는 이 오브제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논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장하는 분열을 일으키죠. 그죠? 결코 자기가 욕망하는 대상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점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욕망하고 투사할 수밖에 없는 거울 이미지에 완전하게 붙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 대상과 같은 것. 그죠? 그래서 락강은 계속해서 이 상징계로 진입한 S를 세 가지 말하는데, 독특하게도 이 S는 독일어에서 프로이트가 사용한 이드죠. 그죠? 이드라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에 삼중적 삼위일체가 나타나는데 세 가지 S인 거예요. 시제, 주체, 시니피형, 기표, 그리고 생볼, 상징. 이 세 가지는 S를 가리키는 삼위일체와 같은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브제아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락강이 58년도에 썼던 라가슈 보고서에 대한 논평이라고 하는 글이 수록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서 또한 이 오브제아를 프로이트와 다르게 서술하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성이론의 3편의 논문에서 썼던 마치 멜라니 클라인의 부분 대상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를 처음으로 쓰죠. 그죠? 파르치알, 트리버라고 하는 부분 충동이라고 하는, 그건 바로 구강기에는 어머니의 유방이겠고 항문기에는 똥이겠고, 이 똥은 정신분석에서 어린아이의 선물과 같은 그런 기표죠. 그죠? 부분 대상의 역할을 하는데, 남근기에는 당연히 남근이죠. 그리고 오줌 등등 이런 부분 대상들이 언급되었는데, 멜라니 클라인은 아직 자아가 발달하기 이전에 유아의 상태에서 어린아이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좋은 유방과 나쁜 유방을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이미 이 부분 대상이란 개념을 탁월하게 발전시키잖아. 그러나 락강은 이런 멜라니 클라인의 부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라가슈 보고서에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어떤 저건 뭐지? 이게 또 불어로 S인 거야. 이걸 갖고 또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저건 뭐지? 할 때 욕망하는 주체가 저건 뭐지? 아니면 거울 단계에 끊임없이 이미지화하는 그 자아가 거울 앞에 놓여진 저건 뭐지?
라고 할 때 그건 언제나 이미 거기에 없는 거야. 이런 것에서 이제 하이데거적 사유가 나타나는데요. 저건 뭐지? 라고 S라고 질문을 할 때 그건 바로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부분 충동이라든지 멜라니 클라인의 부분 욕망이 아닌 거예요. 자아나 주체가 욕망하는 특정 신체의 부분, 이것은 락강의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상징계의 질서의 기표와 사슬, 상징계의 질서 전체 구조 안에서 봐야 이 부분 대상은 이 오브제아는 의미를 획득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건 바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어떤 결여의 흔적, 부재의 흔적을 가리키는 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압성스. 그래서 상징계의 질서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 오브제아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거야. 이 점에서 락강만의 이 욕망의 대상 개념이 갖는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 마치 플라톤이 손가락을 딱 가리키는 듯한 그 손가락을 따라서 S, 저건 뭐지? 라고 지시하는 그것은 당연히 이데아겠죠. 그죠? 그래서 아테네 학당인 거야. 그런데 락강의 사유에서 저건 뭐지? 라고 하는 이 손짓은 바로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인 S요. 그리고 이것은 저건 뭐지라고 하는 의문문이요. 이것을 풀었으면 상징계의 시제, 주체, 생볼, 상징, 그리고 시니피앙, 기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저건 뭐지는 상징계의 질서의 부재의 장소를 가리키는 거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지시하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라가슈 보고서에 대한 논평은 매우 중요한 논문이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구조의 관점에서 결여를 볼 때, 그게 바로 거세의 흔적이겠죠. 결여와 결핍, 금지를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오브제아의 현정과 부재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락강의 사유에서 오브제아는 계속 발전해 갑니다. 심지어 세미나 11에 나오는 화가들의 시선에서도 오브제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화가들은 왜 화가인 거야? 왜 예술가인 거야? 이들은 동일한 이 세계의 사물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그림자를 발견하거든. 이것은 관람자에겐 처음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술 작품은 끊임없는 관람자의 관점에서의 봄을 요청하는데, 그것은 예술가 자신, 화가 자신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언가 떠올리려고 하는 그 흔적이 있는데, 그건 예술가 자신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건 또한 예술가 자신에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작품을 통하여 현존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술가 자신의 죽음의 흔적이자 기억의 말소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현존하지 않는 것을 현존시키려고 하고, 또한 자기의 영감을 통하여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려는, 이것은 또한 불가능을 향한 몸짓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브제아와 연결되어 있죠. 그죠? 특히 이 세미나 11에는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언급되잖아. 그죠? 시선과 연관하여. 이것은 락강의 응시와도 관계되는 거예요. 예술가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그 작품의 세계는 또한 관람자의 시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가 자신이 봤던 그 세계 자체와도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예술 작품인 거예요. 여기에는 고야, 카라바조, 그 다음에 세잔, 뭐 다양한 화가들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락강 자신만의 미학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욕망의 오브제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락강의 사유에서 다양한 부분 대상들이 상징계의 구조에서 부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데, 프로이트의 사유에서 부분 대상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죽음의 흔적을 포함한 상징과 같은 거예요. 락강에게 있어서 모든 말은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다. 상징은 결코 실제를 완전히 길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제나 잉여와 찌꺼기를 남긴다라고 하는, 그건 거세의 흔적이요, 결여와 결핍을 나타내며 또한 죽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의 부분 대상들을 전시해 놓은 그러한 해골과 같은 죽음의 박물관에는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60년대 락강이 서술한, 그죠? 프로이트적 무의식에서의 주체의 전복과 욕망의 변증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프로이트가 성이론의 3편의 논문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부분 충동들, 부분 대상들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추가를 해버려, 락강은. 거기에 오브제아는 당연히 유방, 입술, 똥, 남근, 오줌, 여기에 뭘 추가하는가 하면은 음소, 목소리, 응시, 그 다음에 공허를 추가하는 거예요. 빈 공백이 바로 락강의 사유에서 오브제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응? 빈 공백, 공허와 같은 것, 무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오브제아의 특징인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전시회 아니면 락강의 욕망의 박물관에서 발견되는 이 다양한 오브제아, 욕망의 대상들을 적용시켜서 사유해 보면 오브제아는 언제나 이미 거기에 없는 거야. 하이데거적으로 바꾸면
언제나 이미 거기에 없는 거를 인간은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욕망을 투사하는 거예요. 상상계에서 이런 부분 대상들, 부분 충동들은 이미지화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맞잖아, 그죠? 유방과 똥과 그리고 남근과 목소리 또한 응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균열을 일으키고 거기에 공허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는 의미와 연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의미와 연세는 더 이상 지시의 힘을 잃어버려요. 이 부분 대상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자기의 다양한 작품들, 특히 너의 정상을 사랑하라에서 이 오브제 R을 실제계의 자녀와 연관하여 그러나 상징계의 의미와 연세를 계속해서 작동시키는 구멍과 같은 거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자본주의 동물에게 이것은 자본이겠죠, 그죠? 모든 인간성을 파괴해서라도 자본을 획득하는 일에서는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 가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뭐야? 신인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왜곡된 인간들은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인간의 인간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해서라도 이 욕망을 향하여 나가잖아, 그죠? 이건 부재의 흔적이요. 붙잡으려고 할 때 언제나 이미 거기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모든 사유에서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은 이 오브제 R에서 안정적 관계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징계의 주체와 타자의 비대칭성을 희생시켜서 상상계의 그 대상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는 거. 상상계의 오브제 R, 대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자아와의 관계가 안정성을 얻고 항구성을 얻고 그리고 이건 바로 그것이야 라고 확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상징계에서 주체와 그 오브제 R, 타자로서의 그 대상이 엄청난 불균형을 일으켜서 이건 저것이 아니야. 더 이상 상징계의 의미와 연세가 작동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상상계에서의 그 대상은 상상계의 자아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의 연구가였던 쥐잭이 이 락강의 사유를 이용하여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사실 알투세르의 관점에서는 어떤 공적 영역에서 퍼뜨려지죠, 그죠? 오늘날 대중매체, 특히 학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군대, 회사, 직장 등등 이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이 이데올로기.
낙관적 관점에서 보면은 상상계의 주체와 그 대상인 오브제 A 그리고 타자와의 이 관계가 파괴되어서야 상상계의 그 대상이 안정성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구구들의 현상과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구구들이 만들어 놓은 구구들의 사물이 있죠, 그죠? 그건 바로 공산주의예요. 이건 북한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 공산당으로 옮겨져서 작동하죠, 그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신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전부 다 망상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공산주의가 옷을 입은 것은 뭐예요? 구구의 어떤 역사관을 지배하는 뉴라이트 역사관. 이 뉴라이트 역사관에서 이 구구들의 어떤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없는 세계. 이게 해결의 종합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와 투쟁을 벌여서 이들을 척결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유토피아의 세계. 그래서 지금도 반국가 세력, 이들과 계급 투쟁을 벌여서 마르크스적으로 볼 때 이들을 척결하고 이들을 처단한 이후에 공산주의가 이 세계에서 사라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종합의 세계, 절대지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위하여, 이 계급 없는 세계를 위하여, 이 유토피아의 신적 세계를 위해서는, 종합과 통일, 통합의 세계를 위해서는 지금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허상이에요? 이 공산주의는 끊임없는 변화를 했고, 그죠? 지금도 변화하고 있잖아. 이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라는 개념에 현실에서 통용되는 공산주의는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사고 속에는. 1990년 소련의 붕괴 이후로 공산주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죠? 자본주의를 수정시킨다든지, 아니면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마르크스가 처음에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 예술 작품으로부터 소외된 예술가에 비유하면서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또 다른 평등의 구호, 이런 마르크스주의 정신 역시도 그죠? 인간성을 구원하려는 운동이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단지 한 국가나 민족 안에 제한된 게 아니라 국제적인 운동이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90년 이후에는 이런 인터내셔널한 그런 특징보다는 각국의 이익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변형된 거예요. 대개는 붕괴됐죠. 그죠? 그러나 그 정신은 언제나 자본주의가 극단화되어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곳에 유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데리다의 말처럼. 예를 들어서 이 구구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운동을 통하여 변화해서 중국 공산당 역시도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있죠. 그죠? 러시아의 공산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언제나 이미 러시아 자신만의 대지 위에 세워진 신적 사랑,
요한복음 전통에 근거한 대지에 대한 사랑, 그런 독특한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푸틴을 봐봐 여러분. 그건 동일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의 저 어떤 독재 체제 아래에서 변형된 저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저건 또한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레닌 이후에 그죠, 굴락을 만든 스탈린과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중국의 거대한 역사 안에 마르크스의 사유를 받아들였던 마오쩌둥 거죠. 그만의 독특한 그러한 혁명의 노선을 취했지만은 결국 문화혁명을 하잖아, 그죠? 숙청을 하면서 또 다른 방식의 도구마를 만든 그런 공산주의의 역사인 거야.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서 오늘날 시진핑은 또 다른 방식대로의 공산당을 형성하죠, 그죠? 이런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공산주의는 각국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된 거야.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공산주의, 극우들이 사용하는 그 공산주의는 왜곡돼 있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의 독특한 극우 역사관 속에 대입하여 정반 합의 운동에서 반의 투쟁을 통하여 비로소 절대지의 세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는 당연히 국가가 정해져 있어.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나 지금 세계는 트럼프 이후에 또 이런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지도 않아. 심지어 트럼프는 뭐 김정은을 친구라 그러기도 하고 푸틴 역시도 내 사랑하는 친구라 그래요. 어느 방식으로 이 극우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변형될지도 몰라. 그걸 그 자체로 마르크스가 사용했던 공산주의와 동일하다고도 말할 수 없어.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좌파, 우파, 중도, 진보, 보수, 중도 이 개념 역시도 고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에피스테마다 이 개념은 변하고 각 사건에서 개인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좌파도 없고 영원한 우파도 없는 거야, 역사 속에서는. 그런데 극우들은 그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중국 공산주의가 거기서 더 나가서 민주당을 점령하고 그리고 민노총과 정교조를 통하여 교육과 노동운동에 침입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중국 공산당이 심지어 선관위까지 침입해서 지금 나라 곳곳에 뭐 경찰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다양한 기관들 속에 침입해서 전복시킨다 그러잖아, 그죠? 이런 거짓 이데올로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낙관적 사유에 적용시킬 때 이들의 어떤 이들을 격동시키고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한 이들의 결속력을 지배하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대한민국의 극우, 보수 개신교와 결합되어서 희한한 방식으로 연결돼 있죠, 그죠? 이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도하는 신개념 역시도 그리스도교의 헌장 문서인 성서의 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귀신에게 기도하고 없는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자들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공산주의와 이 죽은 신, 이 공산주의가 교회 문을 닫게 한다라고 하면서 공포심을 만들고, 그리고 이 거짓 이데올로기로 이들에게 어떤 특정 없는 대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욕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심이 들어서 그것을 자기 의식에서 축출하지 못하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은 이게 없으면, 이 오브제아가 없으면 상상계에서도 살 수 없고, 사실 이들에게 상징계는 없어요. 상징계에서 이들의 공산주의 개념과 이들이 기도하는 신개념은 통용될 수가 없어. 그것은 거짓 기표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상징계에서 주체로 형성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상징계에서 통용되는 기표들이 아니야. 가짜야. 거짓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비대칭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상징계에서는 이미 아웃된 기표들인 거야. 이미 사라진 기표라고. 그 기표를 살아있는 것처럼 붙잡아야 이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계에서 통용되는 이 두 기표들을 자기들의 상상계로 옮겨놓고 거기서 그 상상계의 오브제아로서의 대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물신인 거예요. 이들은 공산주의를 증오하고, 그리고 이 증오에 의하여 자기들의 교회나 신이 이들에 의하여 억압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손가락을 저건 뭐지? S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언제나 이미 상징계의 부재를 만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식을 가진, 그리고 대타자의 법과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는 더 이상 그것을 기표로 인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상징계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오브제아는 자기들만의 상상계 안에서 안정성을 얻는 거예요. 질병인 거야, 이것은. 그래서 언제나 부재하는 기표로서, 그러나 자기들의 상상계 안에서는 확실한 욕망의 대상인 오브제 뿌띠아로서 자기들의 세계 안에서, 자기들만의 상상계 안에서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공산주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락강의 사유에서 70년대에 나타난 상상계와 실제계와 상징계의 공통 분모를 형성하고 그 세 고리를 연결시키는 보로메오 매듭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는 자는 뭐라 그래? 보로메오 매듭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오브제아를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70년대의 락강, 73년이죠, 그죠? 세미나 20 앙코르에서 말합니다. 내가 왜 보로메오 매듭을 끓여드렸는가 질문하면서 오브제아에 대한 독특한 표, 파로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제공하는 그것은 너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언제나 그것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다. 이게 오브제아의 핵심인 거야, 여러분.
그건 언제나 이미 저건 뭐지라고 말하는 있다고 생각하다 저건 뭐지라고 말하는 손가락을 따라갈 때 그건 상징계의 구조 안에 없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없는 거를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약간의 증상을 갖고 전체를 호도하면서 이들의 말 중에 하나는 뭐 민노총에서 간첩 3-4명이 실제로 잡히지 않았느냐, 이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하나의 징조 아니냐, 이러면서 전체를 다 그리로 몰고 가서 오늘날 21세기의 간첩이라는 이 기표를 살아있는 기표로 만들고 이 북한의 주체사상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전복 직전에 놓여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런 이질적 힘에 의하여 거의 전복 상태에 놓여 있다. 곳곳에 대한민국의 침투해 있다. 그래서 그게 뭐 그걸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모르게 공산주의는 작동한다 그럽니다. 병이 이런 정도야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산주의는 척결의 대상인데 이들은 사실 그걸 신으로 떠받들고 있어. 이들만큼 공산주의가 도구화되었을 때에 세뇌된 공산주의자들, 그죠? 그들의 말과 별 다를 게 없어.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상징계에서는 이들 외에는 그걸 인정하는 자가 없거든. 21세기에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 상징계의 질서 전체를 자기들의 세계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 10%에서 20% 극단적 극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자기들만의 상상계의 세계인 거예요. 상상계. 상징계의 질서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런 의미와 연세,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실제의 잉여를 집어넣어 상징계의 구멍을 뚫고 나오면서 이게 진짜다. 그래서 상징계의 모든 기표들의 사설의 의미와 연세를 왜곡시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죠. 이들의 상상계는 정말 완전할 겁니다. 이들의 거울 이미지는 이 공산주의와 죽은 신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그건 바로 이들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실제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본주의 동물에게서 자본 자체가 신인 것처럼 이들에게 신은 공산주의예요. 역설 중에 역설인 거야.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우리 기독교를 없애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면서 그거를 반국가 세력 민주당에게 투사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중국 돈을 받아서 뭐 중국 공산당에 의해 움직이고 이들의 선거 자체도 다 거짓이었다. 중국 공산당 요원들에 의하여 부정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들이다. 다 거짓 기표들에 근거해서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질 때 그들의 상상계에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 그들만의 오브제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이들이 믿는 신, 죽은 신은 이들에게 신인 거야. 이들에게 실제예요. 상징계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그 결여의 자리에 언제나 이미
상상을 통하여 집어넣은, 이들의 환상을 통하여 집어넣은 실제의 찌꺼기로서, 잉여로서 언제나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환상이 작동할 때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걸 붙잡고 있다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의 상상계에서는 그러나 확실히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두 기표를 없애버리면 이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락강이 말하는 것처럼 오브제아는 거기에 없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야. 어? 공허와 빈 공백과 같은 거야. 그것을 확실하게 상상으로 있다라고 믿고 이들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세계를 형성하는 그 오브제아, 그 대상은 이들에게는 신과 같은 거라고 하는 것. 정말 참 이런 사유들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적용시켜도 되지 않을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믿고 있는 구구들이 과연 마치 세뇌된 종교의 세계에서 자기들의 상상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슬라보의 지적적인 이런 환상을 가로질러서 혁명적 주체, 까다로운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정말 100에 하나 나오면 뭐 0.01%는 되겠죠. 그죠? 어떤 역사의 힘에 의하여 이 힘이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의 무의식 속에 프로이트의 사물이 되어버린 이 두 기표는 영원히 이들의 무의식적 기억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숭배는 뭐예요? 지적이 그러잖아. 숭고한 거야. 이들에겐 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만의 정상을 보이는 상상계의 자아는 그죠? 정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가련해, 여러분. 이런 존재들인 거야. 그러니까 없는 사물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평생. 바깥에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물은 선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물은 악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척결의 대상이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런 방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가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상징계에서는 그 기표가 통용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상상계로 옮겨서 그 대상을 투사하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Choose